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일찍 올라왔어요. 거리가 꽤 되니까 중간에 차 막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일찍 올라왔는데 또 이 앞에 30분 강의하는 걸 위해서 얼마나 꽃단장을 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아메이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봐주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직업을 잘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실리와 명분이 있는데 세상을 실리만 추구하고 살 수는 없죠. 또 명분만 따라가면 배가 고플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돈도 벌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너무 멋진 비즈니스죠. 지난달에 제가 그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로 그 일부 파트 1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2가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자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시스템 안에서 탱코어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성공의 8단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일단 뭐 제가 쓴 책 내용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짚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참 여기 보면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 모든 동기부여 서적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얘기가 참 멋진 말입니다.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되면 제 어록에 남길 표현입니다. 누가 남들이 하기 전에 제가 빨리 썼어요. 책으로 내놓으면 증거가 되잖아. 이런 말 누가 하겠어요? 목표를 미분하고 실행을 적분하라.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받은 5가지의 성공 원칙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그것도 제일 큰 FED를 다녀왔죠. FED를 가서 어떤 느낌을 받으셔서 참 많은 동기부여를 받잖아요. 저는 이번에 참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VIP가 아니니까 VIP 자리에 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또 되게 여러분 보시기엔 되게 D타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S타입이에요. 진짜 전형적인 S타입. 저는 말 안 하고 3박 4일도 있으라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말 안 걸면 저 혼자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스타일이라 뭐 자리 가지고 경쟁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VIP가 돼서 내 자리가 있으면 앉지. 근데 이제 제가 민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를 찾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제일 좋은 자리가 제일 꼭대기 자리예요. 거기서 뭐 다 내려다 보이지. 꼭대기 자리인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꼭대기 자리에 맨 앞에는 안 앉아요. 떨어질까 봐. 아시죠? 그 앞에 보면 이제 높이가 우리 앉았을 때 키 높이 정도의 두꺼운 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집중해서 내가 내년에 저 자리에 가야지 하면서 보잖아요. 간절히 꿈꾸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근데. 떨어져. 간절히 꿈꾸는데 거기서 딱 떨어진다고. 반은 맞추신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간절하게 꿈꾸다가 잠깐 졸았어요. 아니요, 금, 토일 2박 3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잠깐은 졸 수 있지. 제가 얼마나 정직한 리더입니까? 2박 3일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졸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잠깐, 이해하시죠? 딱 졸았는데,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았으니까 막 앞으로 막 뛰어나가듯이 막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밑이 보이는 거야. 우와,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허공에 있는 거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잠과의 싸움이었어요. 4년 반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를 했는데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하고 또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잠 안 자는 거였어요.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또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남들 대충 뛸 만큼 뛰면 안 되고 남들 잘 때 또 뛰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잠하고 싸우다 보면 특히 그 지방 후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에 올라오다 보면 이게 집으로 가야 되나 회사로 가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 가봤자 샤워하고 그냥 출근해야 돼. 근데
회사 앞에 가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가면 회사 앞에 차 세워놓고 조금 더 잘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너무너무 피곤해 도저히 안 되면 휴게소에 들어가죠.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눈을 딱 감았다가 눈을 번쩍 뜨게 되잖아요. 뜰 때는 또 번쩍 뜹니다. 이게 번쩍 뜨는 순간 여기가 어디지?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눈을 딱 뜨는데 옆에서 차가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차가 갑자기 뒤로 가는 것 같아. 눈 떠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밟죠. 제가 펑션 때 그 느낌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내가 다이아몬드 돼서 저 무대에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다이아몬드 된 분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옛날에 저 뒤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궁금하죠? 진짜 거기 있었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제일 뒤에 있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제일 뒤에 내가 있었다고 제가 내년에 꼭 얘기해야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콜레세움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 넓은 장소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로 그 자리를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2박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 버거지가 피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앉아있던, 질서정연하게 2박 3일 동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놓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대신 개나 돼지나 소를 갖다 놓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한 단계 더 해보니까요. 사람이 모여있다 그래도 2박 3일 동안 술 한잔 안 먹고 맨정신으로 가만 앉아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막 어떤 사람 몇십 년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21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번 펑션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아메이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 제가 비전 보고 나서 축구를 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는 것만 하지. 근데 전후반 다 뛰어도 90분 아닙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끼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예. 그래봤자 만약에 그래봤자 2시간이 안 되죠. 근데 2박 3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무슨 가수 좋아하세요? 조용필 좋아하세요? 조용필? 네, 조용필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조용필. 네. 조용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그 조용필 공연을 보는데 2박 3일 본다고 생각해봐.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제가 아는 분 또 한 분 계세요. 2박 3일 들어도 좋아하는 분 한 분 계신데 그 정도는 완전 매니아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공연도 2-3시간이면 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그런, 네,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죠.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진짜 최첨단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를 동기부여 서적마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대부분 서적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드림 빌딩을 할 때 매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를 많이 차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1970년대까지 살다 돌아가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이지만 이 틀에서 결코 우리가 못 벗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생리적 욕구, 뭐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생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못해서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또 동물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은 여기서 끝이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야.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고 싶어 하자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이 돼 파병을 나가 그러면 월급을 많이 줘요. 생명수당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냥 안전한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죠.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닦고 이렇게 하면 돈 훨씬 많이 주잖아요. 뭡니까? 내가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좀 더 안전한 데서, 좀 더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1, 2번의 욕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에 대한 욕구,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자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는 거죠. 사실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은 자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자립마저도 사실은 일시적이에요. 또 노화되고 나면 경제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 자립의 삶을 못 살다 가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내가 완벽한 자립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제 책에도 그렇게 뭐라고 썼냐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예, 내 다음 세대에 어떠한 일체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내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1, 2번 해결하려면요, 아메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럼 그게 지속되면 아마 이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매슬로우 박사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사랑과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 2단계하고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 2단계는 나와 내 가족이에요. 3단계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서 내가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이 해결이 안 되신 분인데 3, 4, 5번으로 가시는 분도 있죠. 구도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니면 또 성인들, 어떤 분들입니까? 마더 테레사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죠. 슈바이처 박사나 이런 분들. 자기가 안전을 포기해 가면서 남한테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신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범인, 속인,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내 잔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에요. 그 아메이 사업을 우리 해 나감에 있어서 거창한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밑에 거부터 채워나가자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데 3, 4, 5번을 추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붕 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투는 쓰고 있고 완장은 차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리스펙트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인생은 굉장히 고달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단계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위 단계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아까운 지면에다가 직접 적으시라고 이렇게 페이지 하나를 할애를 했습니다. 다 적으셨어요? 딱 마이크 딱 대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 적으세요. 예. 원래는 있잖아요, 우리가 꿈 100개 적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100개 그러면 페이지 너무 많이 할애하잖아. 책 써가지고 그 책에다가 100개 쓰게 하면 그 책 종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개만, 예, 딱 3개만 적어보자고 한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사실 1, 2단계, 아까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1, 2단계에 해당되는 게 많겠죠. 그죠?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한국에서. 그 해가 이제 공교롭게도 언제냐면, 그, 미군 장갑차에, 예, 여중생 2명이 깔려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효순 미선양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불평등 한미 소파 협정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제가 대학생을 그 시절을 90년대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그 불평등에 대한 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혹은 되게 니고시에이션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 당시에 내가 아메이에서부터 시간과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고 싶은 게 뭐냐면 협상 전문가 그거 되고 싶었어요.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또 꿈도 변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또 그때 가졌던 꿈들이 뭐냐면 30대 때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하자. 그리고 40대가 되면 봉사하는 일로 인생을 주로 보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이 40이 됐을 때 5년 동안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5년, 5개월이 아니고요. 5일이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밤에 이제 그 주경야도 가시는 분과 혹은 이제 오빠나 남자 형제들 때문에 공부 못했던 여자 형제 연세 많은 분도 많으게 만학도라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선생님 하는 일을 한 5년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우리가 이걸 하면 아까 얘기한 다른 동물들하고 차별화되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꾸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만 주신 능력이거든요. 예. 다른 동물들한테 잘 때 꾸는 꿈 말고는요. 예.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한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해서 현재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미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죠. 근데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해서 현재 내 모습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그건 사실 지나간 건 바꿀 수 없거든요. 스트레스 받아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선택한 전공,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한 배우자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지나간 거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의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빌딩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딱 가졌는데 그 꿈을에다가 내가 데드라인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꿈 깨라 할 때 꿈이에요. 저는 암의 사업 하면서 이 세상에 참 여러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꿈이 있는 사람과 반대말이 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꿈이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다른 비교의 대상이 또 뭐가 있냐면 꿈이 있는 사람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치를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변화에 대한 의지는 없고 발전할 의지는 없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치를 대가는 치르지 않고 공짜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대로 된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적절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건 뭡니까? pay the price. 대가를 치렀는데 보상이 더 크면 할 만하죠. 대가를 치렀는데 그 결과값이 약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통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 to 5 year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의 에너지를 쏟아서 내 나머지 삶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주는 비전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고 했을 때 가치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대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방송하기 적합하지 않지만 제일 와닿는 말로 표현해 볼게요. 개고생을 했다고 쳐봐요. 나는 하나도 못 누리고 80대 90대 100세까지 내가 고생을 해서 그런 개고생을 해서 내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나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예, 내 생명이 일회성인데, 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2년에서 5년까지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2년에서 5년 정도 내가 인텐시브하게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값으로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손자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페이드 프라이스 아닙니까? 왜? 값을 지불했는데 받는 게 더 크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거 안 쓰시면 아무 안 하셔야 돼. 그냥 물건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게 되면 그 꿈 깨라 할 때 꿈이 아니라 정말 내게 되고자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라고 한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그건 꿈 깨라 할 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드라인을 정했어. 언제까지라고 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만약에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웠다면 아예 뭐 실행 달성 가능성도 없겠지만 내가 손을 뻗어서 닿는 높이는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니고요. 점프해서 닿을 만큼이 제대로 된 목표예요. 그러면 그 점프하는 그만큼이 나한테 어떤 그죠? 갭이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벽 같은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점프의 대상이 아니라 아예 벽인 거죠. 아예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버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로 한 방에 갈 것 같다는 사람들. 응? 7,500 저건 어려운데 6명 해서 다이아몬드 가는 거 쉬울 것 같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얘기하려면 얘기를 안 하지. 아니면 막 멀리 있는 거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돼. 내가 날짜를 정하셔야 된다. 근데 그 목표는 내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게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다가 기간을 더했을 때 목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대부분의 꿈들이 돈 없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이 공식을 이렇게 치환해 본 겁니다.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에 꿈자리에다 돈을 한번 넣어 본 거예요. 돈이 꿈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이 있어야 꿈이 실현되니까. 예, 그래서 목표는 돈 플러스 기간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때요? 핀이 성장해서 그 레벨에 도달하면 얼마 정도 인컴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핀 플러스 기간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아메이 비즈니스 목표는 무조건 핀 플러스 기간이에요. 네. 이번 달 목표는 3사람 후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목표가 아니에요. P는 PV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로 얘기하는 게 목표다. 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외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지난 회계연도에 Q12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볼륨을 가지고 11달을 루비를 했어요. 한 달만 더 했으면 그것도 조금 모자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어. 파운더스 루비가 의미가 있다는 핀이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루비는 리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냥 막 두세 레그 갖고는 루비가 안 되거든요. 근데 11달을 루비를 했다는 얘기는 위스와 뎁스에 웬만큼 폭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9월에 새롭게 새 그룹이 실버를 성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각자가 어디 그분들이 저희를 다이아몬드 보내려고 아메이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간절히 실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해내신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세 레그가 동시에 퀄리파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역시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우리 스스로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다.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수리도요, 닭장 속에서 부화를 하면 지가 닭인지 독수리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닭처럼 막 기어다니고 막 벌레 쪼아먹고 이렇게 한대. 그 독수리한테 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야 라고 얘기하면 왜 이러세요? 저 닭인데. 저 닭으로 좀 살게 놔두세요. 왜 자꾸 귀찮게 날아라 그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 왜 닭장 속에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가 지가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순간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건 본인의 스스로의 깨달음에 의해서건 아, 내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다. 내가 독수리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예.
스스로가 독수리임을 그래서 세 분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스타트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독립된 네 그룹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볼륨이 7,5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넘버만 가지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다이아몬드 퀄리파이 레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6레그가 Q6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5번, 6번이 번갈아 해도 전체 점수로는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5번, 6번인 분들도 본인들이 독수리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들이 올 회계연도에 깨달으면,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목표를 갖게 되면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도전해서 자기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회계연도에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함께 성취해야겠다라고 하는 멋진 꿈을 갖게 됐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뛰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부가 둘 다 완전히 거의 뭐 미쳐가지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얼마를 팔았냐로 승부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 명을 성공시켰냐로 인정과 보상을 하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우리 각자가 가지셔야 된다. 핀에 대한 목표를. 그 말씀을 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값도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값은 도달을 하면 성공의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의 일들, 상대평가의 일들,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 일, 선착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를 뭐 100명으로 제한한다. 그럼 10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아메이 비즈니스를 확률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수학 잘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수학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그 버룩칼리지에서 큐니 중에 그 어카운팅 쪽에서 미국에서 탑이잖아요. 버룩이. 제가 거기서 수학 탑이었거든요. 예. 저보고 그 튜터 하라 그랬어요. 그 제가 아메이 사업 때 바빠가지고 못 한다 그랬죠, 제가. 수학은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를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분모 분자의 값이 달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체 회원 숫자를 분모에 깔고 분자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니까 뭐 몇 퍼센트 이렇게 0.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의미 있는 결과값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결과값은 뭐냐면 분모에 다른 값 뭐냐, 시스템이라고 하는 괄호를 쳐서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몇 년 이렇게 하셔야 돼.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1년 스폰서 업라인이 안내하는 대로, 네. 왜요? 왜 해야 돼요? 저는 싫은데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걸 분모값에 딱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한 사람을 분모에 넣고 분자에다가 실버 넣으면 이게 안 되겠어요? 되죠. 분모에다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온 사람을 2년 분모에 놓고 분자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놓으면 1 안 나오겠어요? 분모 분자가 똑같으면 우리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1분의 1. 100이 되는 거죠. 100%.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은 성공 확률 100%의 일이란 거예요. 저도 100%, 여러분도 다 100%, 우리 모두가 100%의 확률이 도전, 오로지 내가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정말 멋진 성공 공식을 여러분이 내가 그 분모에 들어가야겠다. 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5년 할 수 있다. 스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지금 나이 플러스 5년, 5년 뒤에 나 다이아몬드야. 그리고 확률은 100%야. 알고 뛰면은 뭐가 겁이 나요? 너무 쉬운 사업이죠. 결과를 알고 하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람 1등, 이 사람 3등, 이 사람 꼴등이 아니라 이 안에 도달한 사람은 전부 다 1등인 거예요. 예? 마라톤의 금메달을 2시간 안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금메달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2박 3일을 걸어서 와도 완주한 사람한테 금메달 걸어주는 게 아메이 사업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네. 확률이 100%니까 내가 어떤 기울기로 가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빨리 간다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돌아가려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내 스스로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는 표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방향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전제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뭐다? 속도전이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요. 비즈니스의 속도가 복제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업라인이 하고 보여준 대로 다운라인이 따라해요. 스폰서가 천천히 가면 다운도 천천히 가. 왜? 우리 스폰서도 그렇게 했거든. 예.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늦게 가면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얘기들이 절대 파지티브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올바른 방향이 전제되었을 때는 속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보다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5년에 다이아몬드 돼도 되지만 예? 어떤 분 중에서는요. 2, 3년 안에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10년 돼서 20년 돼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한테는 아메이가 롱텀에 예?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람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속도의 법을 못 보여줬을 때 좋은 복제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상적인 속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속도. 나 혼자 있을 때도 나한테 떳떳할 만큼의 속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팅장에서 다 멋있게 나오잖아요. 다, 그죠?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같이 여기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승부는 안 납니다. 여기서 우리 다 같이 충전해서 밖에 나가서 승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목표를 세웠어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미분이죠. 목표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잘게 쪼갠단 말입니다. 입체를 미분하면 면이 되고 면을 미분하면 잘게 쪼개면 선이 되죠. 선을 또 잘게 쪼개면 뭐가 됩니까? 점이 되죠.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못 배우고 미국 와서 대학 다니면서 배웠네요. 참, 한 30년 전에 배웠으면 좀 더 수학이 즐거웠을 텐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외워! 이러고 막 때리고 막, 그죠? 그래서 거의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에서부터 사람들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애들만 따라가고 나머지 퍼지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45세 저걸 딱 깨닫고 있잖아요. 우와, 왜 학교 다닐 때, 하여튼 그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우리 아메이 사업에 적용을 한 거죠. 잘게 쪼개자. 잘게 쪼개자. 애뉴얼의 목표를 세웠어. 그걸 만들리로 바꾸고, 그걸 또 위클리로 쪼개고, 그렇게 쪼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데일리가 나오죠. 그 데일리가 나오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더 잘게 쪼개면 시간대별로. 나중에는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분 단위로 쪼개서 목표를 계획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은 잘게 할수록 좋다. 무엇과 관련한? 아메이 사업과 관련한 미분. 그래서 주간 일정표를 딱 펼쳐놓고요. 덩 비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저 그걸 노트로 쓰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우리는 탱크와 실천하는 고개를 실천하는 주간 일정표인데 거기를 그냥 필기하는 노트로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싸구려 노트 사시지 왜 이걸 사셨어? 응? 그래서 이걸 내가 잘게 쪼개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그 다음 주에 대한 일정이 딱 빽빽하게 있으셔야 돼요. 특히나 풀타임이신 분들. 그래서 부업자이신 분들은 내가 직장에서 있는 시간들에서 미리 딱 표시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들 채워나가시고요. 그 보시면 내가 에브리데이 5통화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책 읽는 거, CD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원에 관련된 거, 이달의 목표, 현재 PB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내가 잘게 쪼개서 적어가는 것이 미분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미분하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표는 뭐가 됩니까? 우리 고개로 노트는 우리한테는 비서예요. 내가 채용한 비서예요.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개로 노트가 좀 작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사이즈가 키워서 쓰기 편하면 좋겠다, 그죠? 우리도 옛날에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복제가 안 돼도 사이즈가 좀 커지잖아요. 들고 다니는 사람만 들고 다녀요. 근데 우리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조금 아쉽지만 저 정도 되면 컴팩트하게 누구나 특히 여성분들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편하고 항상 휴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우리한테는 뭐다? 개인 비서인 거야. 개인 비서. 내가 작성했지만 작성된 대로 내가 뭘 해야 된다? 계획표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일정표에 딱 나와 있으면 내가 사실 뭐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했거나 뭐 비가 우중충하게 와서 이럴 때 안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주문을 걸어 놓는 거죠. 나는 무조건 계획표대로 하는 거야. 왜? 비서가 나한테 오더를 내렸잖아. 사장님, 이번 스케줄은 뭐뭐입니다 하고 알려주잖아. 그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쉽게 푸는 방법은요.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인생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안 하시게 됩니다. 시간 조절 잘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아메이 얘기하면 안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다고 한다는 진짜 한 끗 차이죠. 안다와 한다. 근데 아는 거하고 아시죠? 예. 내가 안다고 하고 행하지 않은 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Knowing not doing is not knowing이라고 그러죠. 지난번 펑션에서 그렇게 들었죠, 그죠? 예. 안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만이 살아있는 진짜 아는 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한다 해도 얼마나 많은 한다가 있습니까? 한다 해도. 예. 한 집 끊는 한 집 다 아메이 사업한대. 실제로 들여다보면 아니죠. 갱신도 안 해가지고 회원번호 3년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아메이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번호도 몰라. 예? 본사에 확인해 봤더니 벌써 익스파이어 됐대. 예를 들어서 자기 것만 쓰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 자기가 아메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풀타임으로 아메이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도 그냥 아메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도 그냥 아메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 것만 써도 아메이 한다? 예? 목숨 걸고 해도 아메이 한다.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다 그냥 아메이 한다. 다 하네. 하긴 뭘 다 해. 저 지금까지 아메이 하면서 20년 넘게 하면서요.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막 이런 느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전부 다 핑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다와 한다도 많이 다르고 한다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시자고. 자, 그럼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실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적분이죠. 적분. 적분도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에요. 예?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고 면이 입체가 되는 그 과정. 예. 그게 이제 적분이죠. 적분. 그 실행을 계속 적분해 나가면 그게 성공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성공이란 말 안 좋아한다고요. 왜? 성공은 왠지 완료형의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잖아요.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거만 놓고 보면 지난 9월에 정말 자신의 베스트를 다해서 실버를 성취하셨잖아요. 그분 성공하신 분이죠. 뭡니까? 실버라고 하는 걸 성취해낸 업적을 갖고 있는 성공자이죠. 다이아몬드만 성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행복한 건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 골로 성취해 나갈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먼저 간 업라인이 있고 함께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미분을 반대로 쌓아가는 거, 적분해 나가는 거, 실행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1년이 되고, 여러분 1년을 해도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2년 동안 내가 내공을 잘 쌓아놓잖아요? 어느 순간 팝콘 터지듯이 터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그룹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어떤 리더가 들어와도 내가 다 포용할 만큼의 내가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지적 수준과 아메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웰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리더가 들어왔는데 내 그릇이 간장종지여가지고 그 사람을 못 담아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자, 그래서 이게 쌓아가는 적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적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적분의 효과가 배수의 법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다음 사람도 그걸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내 다음 사람이 나를 따라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1000PB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운이 없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내가 누구한테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공을 덱스터에그는 그렇게 정의했죠.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10여 년 전이에요. 벌써 2006년이면 FA 포인트를 60점을 달성하셔가지고 덱스터에그가 336만 불을 원타임 캐시로 받죠. 그 업적에 대해서만 다이아몬드 20획을 만들어내신 배출한 20명의 성공자를 배출한 것에 대한 업적으로 받은 이게 이제 100불짜리 지폐로 바꿔온 336만 불입니다. 네가 봤냐는 분 때문에 제가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예. 동일 인물 맞죠? 예. 같은 복장도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성공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성공은 Progressive Realization of Worthwhile Dream,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그래서 이 꾸며주는 말을 다 빼고 보면 뭡니까? 성공은 꿈의 실현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꿈.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논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긴 지금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가치 있는 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저는 처음 저 문장을 접했을 때 과연 가치 있는 꿈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느꼈던 가치 있는 꿈이 그런 거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이루어낸 어떤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많은 피겨의 꿈나무들이 생겨나죠. 그걸 보고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돈 벌려고 축구한 게 아니에요. 축구가 좋아서 했고 그걸로 자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한 대한민국을 4강 신화로 이끈 그런 스타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박지성을 보고 얼마나 많은 또 어린이들이 박지성이 어릴 때 왜소했다 그러죠. 근데 막 정말 노력해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리, 제가 이대리였거든요. 세상에 널린 게 이대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김, 이, 박 중에 이, 예? 사원 대리, 과장 중에 대리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나 뭐 을지로 이런 데서 샐러리맨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여러랑 지나갈 때 뒤에서 이대리 그럼 팍 돌아오는 한 3분의 1은 돌아본다니까? 그 널린 게 이대리예요. 이대리가 다이아몬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가 샐러리맨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많은 샐러리맨들이 저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런 거죠. 가치 있는 꿈. 보통 사람들에게 포지티브한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미국 땅에서 갖고 있는 드림이 그런 것입니다.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자. 40대 중반에 미국에 와도 성공할 수 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영어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국 이민 오신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저런 사람도 되는데. 이번에 펑션에 가서 보고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이 그룹은 너무 고학력자가 많대. 성공한 사람들이 다 PhD 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런 속으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소말리아 난민 출신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방 끈긴 사람들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소말리아 난민 그분 작년 다이아몬드 했을 때 그 업라인에 소개한 거 들으셨어요? 자기 나오는 PV, BV가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P와 V가 구분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한국말에서는 P하고 F가 구분이 안 되잖아. 우리 배울 때 다 피읍으로 배우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구강 구조에서는 P와 V는 PB 할 때 P하고 BV 할 때 V는요. 발음되는 모양이 똑같아요. 단지 성대가 울리면 V, 안 울리면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성음, 무성음 차이밖에 없어요. 그 소말리아 난민 다이아몬드는 사업 설명할 때 제일 기본인 PB, BB도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 헷갈리게 해도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나한테 꿈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꿈이란 거다. 가치 있는 꿈. 근데 그런 가치 있는 꿈들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짠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Progressive.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약간 뭐라고 했어요? 적분해 가는 거예요.
한 달을 쌓고 1년을 쌓고 2년을 쌓고 10년을 쌓아서 적분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뭐다? 성공이다라고 덱스테거는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명언이 있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어느 누구가요.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 이 anybody가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내 발목을 잡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pay the price,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뭡니까? 결과값이 컸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다 싶으면 지금 놔야 될 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내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매니아가 되셔야 됩니다. 한글 표기법은 마니아가 맞습니다.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저런 걸 많이 알아야 되더라고요. 매니아는 우리가 읽을 땐 매니아라고 읽지만 한글 표기법은 마니아가 맞아요. 그래서 마니아가 돼야 되는데 마니아의 세계는 거기에 빠져들어 보지 않으면 외부에서 보면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바둑의 세계를 모르고요. 예. 낚시의 세계를 몰라. 저는 체질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일을 못해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도 보면 신기합니다. 그리고 바둑 둘이 앉아서 계속 이렇게 두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좀이 쑤셔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한 자리에 못 앉아있냐면요. 양치질도 돌아가면서 해요. 한 자리에 서서 못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미치다가요 패가 망신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미치면 극소수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장인어른 영화의 매니아 되셔가지고 체험담 아주 짧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아주 드물게. 근데 게임 같은 게도 완전히 뭐 미쳐 있으면 적당히 미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미쳐버리면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메이에도 그런 한번 내가 열정을 가지고 미쳐보자는 거죠. 그 매니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품을 완전히 애용하죠. 아이폰 쓰는 사람이 갤럭시 쓰는 거 보셨어요? 아이폰 매니아들은 완전히 아이폰의 매니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제품을 애용하고 또 어떻게 돼요? 신제품에 완전히 열광을 하죠. 우리는 전 제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접 만드는 것만 해도 450가지잖아요. 사실은 전 제품의 매니아만 되셔도 성장하기 너무 쉬워. 왜? 그 제품을 애용하는 것도 복제가 일어나거든요. 사업을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미팅장에 와서 제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품을 듣고 집에 가서 써보면 되는데 공부만 하면 그렇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제 신제품에 완전히 열광합니다. 아이폰 매니아들 보셨죠? 출시하는 날 내가 1호로 오늘 받으나 내일 받으나 똑같은 아이폰이잖아. 근데 막 밤을 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향수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아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신제품 나왔구나 하고 처음 아신 분도 계실걸요. 가슴에 발을 넣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제품에 열광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적극적으로 자랑을 해요. 이 매니아들은요. 이게 막 상대방 눈치를 안 봐요. 본물 터지듯이 그죠? 네? 본물 터지듯이 얘기하잖아. 네. 그 정도 열정은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상황 봐서 탁탁 이렇게 우리 70대 30 법칙 이런 것도 쓰고 하지만 처음에 매니아 딱 됐을 때는 물불 안 가려야 돼.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쟤는 아메이에? 그렇죠.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소리 들으셔야 돼. 그래야 그 뭐라 그럽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게 한자로 이게 불광불급. 미쳐야지 거기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아메이 한번 미쳐보자. 제품의 매니아가 되시고 마케팅의 매니아가 되시고 회사의 매니아가 되시고 내가 아메이의 홍보대사가 되시고 건강의 전문가가 되시고 뷰티의 전문가가 되시고 완전히 미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렇게 보는 완전히 미쳤다 했을 때 성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일을 하다 보면요. 세렌디피티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거기서 안 터지고 딴 데서 터져. 미용실에 원장을 후원하려고 막 갔는데 미용실 원장이 후원이 안 되고 그 머리 자르던 아주머니가 후원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세탁소 맨날 가는데 그 세탁소 사람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그 옆집 가게에서 또 오다가 들어오고 또 나중에 사업자가 되고 이렇게 된 일이 생기잖아요.
장거리운을 갔는데 특히 멀리 갔는데 성과 없이 돌아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근데 멀리 갔는데 가다가 들렀던 휴게소에서 누군가 후원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놈이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게 세렌디피티입니다. 그래서 초광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자꾸 떨어지는데 또 붙이니까 또 붙어.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3M이거든요. 포스트잇. 포스트잇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쉽게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물 팔라고 팠는데 유전이 터진 거야. 물 팔라고 해도 기름이 팍 나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면 세렌디피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탱커화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5가지 성공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 대중화시킨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굉장히 외롭게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로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새벽 예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순식간에 5가지 메시지를 받은 게 지금 말씀드린 5가지의 5 Success Core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계속 배우겠다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정말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책과 CD와 미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역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축적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58년, 59년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비즈니스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의 업적을 우리가 시스템화 시켰고 그걸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죠. 예? 읽고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발로 뛰어서 가공하면 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2박 3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금토일 2박 3일 집에도 안 가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업이에요.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 그럼 나는 성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 알아본대. 시간은 계속 가는데. 예? 자기 인생의 배터리가 점점 소모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배운 거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실행한다. 예. 왜?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움의 양이 많아지는데 실행이 안 따라가게 되면 머리만 커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발이 약해지죠? 그럼 막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비전은 받지, 하기는 해야 되겠지. 발은 안 떨어지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힘든 아메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배우면 바로 써먹고, 이렇게 하시면 제일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배우는 건 바로 실천한다. 그리고 횟수에 도전한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내가 사업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데몬스트레이션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경민 사람 처음에 진짜 데몬스트레이션 되게 제가 옆에서 간이 조마조마한 적 많았어요. 지금 너무 잘하죠. 지금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더 틀려도 돼.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구두약 한 통 다 못 씁니다. 제가 LOC 구두약 한 통 다 쓰기 전에 사람들이 다 다이아몬드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문제는 그 LOC 구두약 뚜껑을 안 여시잖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구두약 한 통 다 쓰기 전에 다이아몬드 가십니다. 네. 횟수에 도전한다. 그리고 과정을 즐긴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필드에서 겪는 건 거절이 더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까? 결과값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결과값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예. 되게 사실은 인기에 영합하려면 과정만 중요하다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비즈니스죠. 우리가 친목단체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는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 했어. 근데 클로징이 안 돼. 그럼 뭐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 집 실컷 많이 보여줘. 발품 팔았어. 근데 마지막 점을 못 찍죠. 활용정점을.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적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죠. 하지만 클로징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꼭 짓겠다. 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저는 이렇게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5 Success Core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포도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맺혀 있는데 포도가 되게 맛있잖아요. 잘 익은 포도는. 근데 여우가 가다가 보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거예요. 점프를 하니까 안다. 몇 번 해도 안다.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 포도는 실 거야. 라는. 근데 그게 신포도가 아니거든요. 단포도예요. 단지 내가 올라가질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주는 사업이에요.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꿈을 이뤘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꿈, 실현해내는 그 꿈들이 모여서 그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메이 사업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